입고 왔습니다. 제 방을 좀 보여드리면 축구 유니폼이 많고요. 최근에 아스날이 우승해서 기념으로 최근에 유니폼 샀습니다. 재판에 입고 갈 넥타이를 골라야 되는데 넥타이가 다 회사에 있고 집에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양말 하나 챙겨주고 끝입니다. 오늘 제 하루를 말씀드리면 10시 30분에 재판에 출석했다가 사무실에서는 어서 변호사님이랑 잠깐 얘기 나눌 게 있어서 얘기 나누고 앞으로 있을 재판 준비를 하고 또 클라이언트 분들 자문 의견도 드리고 하면서 매우 일상적인 변호사의 업무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게 되면은 어제 쓰다 말았던 서면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 2시 20분에 재판이 있어서 재판을 다녀오고 나면은 의뢰인과 상담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조세현 수원을 듣고 있어서 줌 강의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참 어렵네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파트너가 되었는데 뭐 저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출근은 뭐 대중교통으로 하고요. 서울에 워낙 주차 자리가 없기도 하고. 법원에 가는 길입니다. 지하철에서 마지막으로 사건 서면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지법 동문앞까지 왔는데 재판 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 여기가 저희 회사 법무법인 지주고요. 주로 이제 건설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쪽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방은 저희 회의실이고요. 로비인데요. 상담을 대기하는 의뢰인분들이 좀 쉬시거나 아니면 좀 피곤하신 변호사님들이 잠시 야근을 하다가 눕기도 하고요. 지금 출근하신 분이 변호사님밖에 안 계셔서 그냥 잠깐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 들어온 지 한 달 됐나요,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몇 들었죠? 4월 6일. 4월 6일 벌써 한 달 넘었어요? 이번에 갓 시험을 합격하신 변호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오전에 재판을 가 있는 박영민 변호사의 방입니다. 사무실 도착했고요. 제 방이 제일 구석에 있어서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도착했고요. 점심시간 전까지는 오늘 다녀온 재판 소송 진행 보고서라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오늘 재판에서 얘기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조사 참여 처음이신데 네, 맞습니다. 뭐 떨리진 않으세요?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잘 하고 올 것 같습니다. 조사님 생각했을 때 이상한 얘기 하시면은 좀 이렇게 옆구리 찌든지 발을 밟든지 해서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네. 화이팅 하세요. 네. 지금 어떤 일정 하셨는지. 지금은 오늘 1시 반에 저희 사무실 의뢰인분 경찰서 조사 참여가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2년차 신입 변호사님께서 오늘 경찰서 조사 참여 데뷔하신 날이에요. 처음 가시는 날이어서 너무 이제 긴장되지 않게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더 체크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어쏘로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파트너가 됐는데 제가 2019년도에 공익법무관 소집 해제를 하고 처음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사무실에 그때 처음 왔어요. 그래서 첫 직장이에요. 19년도부터 해서 작년 봄에 파트너가 됐으니까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6년, 7년? 오래 걸리셨네요. 네네, 열심히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어쏘 변호사 때는 어떤가요? 어쏘 때는 사실 처음에 1, 2년 차 때는 일을 이제 배우기 바빠요. 뭐 변호사 자격증은 땄지만 뭐 실무를 해본 적도 없고 사실 많이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에 파트너님들 요청에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실력도 늘고 일도 배우게 되고 아 이런 사건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여기 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파트너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은 이제 어쏘 변호사님을 끌어주는 역할이 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올해는 저희 사무실에 이제 새로 오신 변호사님도 2분이나 계셔가지고 옛날 생각이 일단 많이 나고요.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뭐 저도 처음에 1, 2년 차 때 많이 헤매고 고생하고 뭐 사실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네. 떨기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 오히려 어쏘 분들의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게 또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7년차가 됐으니까 조금 뭐 가끔 매너진이 빠질 때도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신입이나 이제 어쏘 분들 보면은 저 옛날처럼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부딪히면서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고 자극도 많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고. 네, 이제 점심시간이라 밥 먹으러 나왔는데 뭐 드시렵니까? 이게 항상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죠, 하루에.
아니 결정해 주세요. 변호사님 뭐 생각하시는? 참치 김치찌개입니다. 네, 보쌈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네, 점심 먹고 오후에는 2시 2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이 있어서 재판을 가러 이동을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을 타러 가는 중입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소송 진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네, 무슨 일로 오시게 된 건가요? 전세사기 좀 당한 것 같아가지고 위치가 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로펌이라고 들어서 그러면 전세 사기 당한 것 같다는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24년 9월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제가 올해 11월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갱신 거절 통지를 했고 그 집주인이 자기 세금 문제가 있다고 올해 11월에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서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계약서랑 네. 등기부 맞고요. 네, 등기부를 봤을 때 아직 뭐가 된 거는 없네요. 그러면 혹시 뭐 어떻게 보증보험은 따로 들으신 게 있을까요? 제가 그때 이제 11월에 잔금 다 치르고 부활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바로 보증보험도 들어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하고 했으면은 이제 대항력하고 우선면제권이 생긴 상황이라서 아직 뭐 압류등기가 따로 되지 않는 거를 봤을 때 아마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집주인이 만약에 돈을 못 준다면은 허그에 인청도 하셔서 돈 받으면 되니까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보증금 안 준다고 하면 네. 제가 보험 든 곳에다가 보증금 청구하는 게 최선일까요? 네, 사실상 현실적으로 최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허그에 만약에 보증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은 아마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 걸려요. 피해 사례가 좀 많아서 요즘에 전세 그게 사기가 많아요? 네, 좀 제 친구 사례도 있는데 보증 이행 청구를 해서 실제로 받는 데까지 한 대략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당장 뭔가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또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해야 될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계약이 끝날 즈음에 그때 신청할 수 있어요? 네네. 계약 끝나면은 그때도 이제 이 집주인이 정말로 이제 못 돌려주는 게 확정이 됐다.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가 될 때까지 아마 한 일주일에서 늦어지면 한 2주일 정도 걸릴 텐데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허그에다가 이행 청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변호사님한테 부탁드리는 너무 바쁘셔서 하기에는 좀 너무 번거로울 것 같다. 그러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시고요. 네. 바빠요? 예. 그래요? 네. 전세 사기 비슷한 거 당하신 의뢰인의 사례였는데 보증금은 한 2.4억 정도 되고 등기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지난주에 갱신 거절 통지를 했는데 집주인이 근데 나 6달 뒤에 돈 못 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요새 좀 그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이슈가 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세금 문제라서 좀 특이하기는 한 것 같아요. 요새 뭐 세금 체납 확인할 수도 있잖아. 24년인가 아마 법이 개정돼서 세금 뭐 납세증명서라든지 미납국세 열람 동의 이런 거를 좀 해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계약하시기 전에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네.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에는 뭐 사실 전세가율 같은 거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엔 시세 대비 전세가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그 위험성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시세 대비 한 80% 정도를 깡통 전세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 이러면 그냥 가급적 피하시는 게 이제 이사를 했으면은 전입신고 꼭 바로바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바로바로 당연히 중요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면 반드시 가입해라. 바로바로 해라. 빨리빨리 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하고 난다면은 이제 최소한 보증금 반환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계약하시기 전에 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변호사가 아니라 물범이 한 마리 있네요. 보러리야. 계속 사무실 일하다가 그나마 스트레스 푸는 게 이런 때여가지고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반쯤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네, 툼바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끝. 저녁을 먹고 사무실 들어와서 야근을 해볼까 합니다. 통상 많은 분들이 변호사들이 많이 일을 하냐, 야근을 많이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실제로 야근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22분이고요. 회사 법인 차량을 가지고 퇴근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오늘 하루 일상 촬영을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회사랑 집이 가까워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가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의 하루를 찍어본다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신기하기도 했는데 변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나 그런 과정 같은 걸 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처음에 변호사를 꿈꾸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뭔가 저의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으면은 그게 좀 가치가 있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법학과에 가서 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 로스쿨을 거쳐서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법조계에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법조계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스쿨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서는 솔직히 좀 법학 공부에 대한 흥미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머리가 뛰어난 편도 아닌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흔히 말하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공부를 잘해야만 좀 갈 수 있는 그런 진로와는 조금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니까 스스로에게 살짝 자괴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사회적인 역할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을 도와서 그 문제나 분쟁을 최대한 해결해 주거나 변호사가 그 개입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좀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를 믿고 저에게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해법을 같이 이제 고민해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인 거죠. 약간 걱정 인형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소송 한 번을 겪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한 번 겪으면 그게 그럼 되게 큰 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러세요. 그런 경우에 변호사의 역할은 대신 걱정을 해준다. 의뢰인은 잘 주무시고 저희가 그 시간에 대신 걱정을 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풀지 법적으로 고민해서 최상의 솔루션을 드리겠다.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해달라라는 게 있었는데,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만 보거나 경제적인 것만 봤을 때는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변호사라는 직업으로서의 업무나 역할 자체가 매력적이고 거기에 좀 포인트가 가시는 분들은 정진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해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운동을 꼭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든 체력으로 변호사 시험도 한 번에 붙을 수 있었고 멘탈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저희 하루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평범한 변호사가 어떻게 하루를 일상을 보내는지 좀 보여드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법무법인 지주의 올해 갓 파트너 변호사가 된 장하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다시 갈게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 이상한데? 그럴 수가 없지. 너라면 할 수 있어.